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람을 피운 경우라도 원인을 상대 때문으로 돌리는 말을 해요. 너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운 거다. 더 무서운 거는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특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이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의 경험, 판단, 감정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던 일을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왜 너는 항상 나한테 화만 내? 왜 그렇게 화수한 걸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랑 연애를 하시면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점점 생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녹음을 하게 되고요. 카톡 기록들을 캡처해서 남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나르시시스트 연인한테 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야 이거 봐, 너 이때 이 말 한 거 맞잖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면서 너 기준으로 이거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 나 이때 이런 맥락으로 말한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결국엔 납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증거를 계속 들이밀면서 밀어붙였을 때 이런 반응을 듣게 됩니다. 야, 우리 사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 핵심 논지를 흐리는 거죠. 죄책감을 오히려 나에게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증거를 들이밀면서 따지는 내가 돼 있는, 그래서 결국 잘못한 내가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를 교묘하게 비틀어 나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다 잘못한 느낌? 막 혼란스러운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의 중심을 자신이라고 인식을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상대를 배려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인을 배려하지 않는 악성 자기중심성이다. 연인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드높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보니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규칙이나 책임을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들도 좀 어기는 부분이 있고, 종업원이라든지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딜 감히라는 식의 태도,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상담에서도 이 나르시시스트 분들은 이제 대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시간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 변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예외 상황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상담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주로 자기 얘기만을 털어놓습니다. 연인한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초반에는 이제 이 연인을 내가 이렇게 나에게 빠지게, 일단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막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애 관계가 안정이 되면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하다가
작은 비판이라도 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확 욱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찬사에 목말라 있고 비판에 매우 예민한 까닭은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책임 전가입니다. 현재 상황의 피해자는 항상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연인,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더라도 너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비난하거든요. 심지어 바람을 피운 경우라도 원인을 상대 때문으로 돌리는 말을 해요. 너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을 못 이뤘다. 이혼을 못한 거 너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거는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해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자신을 지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보다 자기를 굉장히 좋게 지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감 능력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내가 내 성격을 변화시킬 어떤 이유를 잘 못 찾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상담에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설명드리면 나르시시즘은 가벼운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애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냐 적절한 수준이냐 그런 스펙트럼 상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과 강조되는 특성들이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안내를 드릴게요. 네 번째 특징은요, 평가절하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 생각, 경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보다 자신이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연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연인이 일궈놓은 커리어적인 성과도 가볍게 취급하고요. 연인의 주변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친구 등을 비난하면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죠. 연인이 느끼는 감정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으면 오버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사람이랑 대체 왜 만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초기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에게 돌진하면서 애정을 막 퍼붓거든요. 게다가 외부적으로 인정받고 말도 잘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막 휘몰아치면서 드라마의 한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앞서 제가 언급드린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 관계 방식은 보통 몇 개월 정도 관계가 지속된 후에 나타납니다. 이미 정이 들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죠. 또한 내가 멀어지려고 할 때 나르시시스트들이 막 미래를 약속하면서 붙잡는 패턴도 존재합니다. 내가 변할게. 너 그때 그거 하고 싶다고 했지. 우리 거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연애에서 어떤 패턴들, 어떤 주기들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구독하셔서 관련 영상을 이어보시길 바랄게요. 나르시시스트와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